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노후에도 여전히 중산층으로 살아가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산층의 삶일까요? 오늘은 중산층의 기준과 노후의 중산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산층의 정의와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중산층을 규정짓는 정의와 기준도 나라마다 다르고, 또 중산층을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건들도 갖추어져야 중산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의 삶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중산층을 규정짓는 기준을 나라별로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우리와 아주 많이 다르고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산층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정적인 수준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선진국들은 중산층의 기준을 우리와는 달리 소득 수준보다는 정신적 여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교할 기준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각각 작성된 기준 시점도 다르고 서로를 동시에 비교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비교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각국이 중산층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하기에는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종종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의 중산층 기준, 첫째, 부채 없이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할 것. 둘째,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일 것. 셋째,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 소유할 것. 넷째, 통장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일 것. 다섯째, 1년에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닐 것. 이 기준이 2015년 한 증권회사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기준이라 요즘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즘도 이런 경제적인 면을 중시하는 것은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아주 상반된 기준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면이나 삶의 질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중산층 기준, 첫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둘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함. 셋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넷째,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 보시다시피 미국은 소득이나 물질적인 기준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과는 너무 다르고 조금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음은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 역시 미국과 유사하게 경제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영국의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영국의 중산층 기준, 첫째, 페어플레이를 할 것. 둘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셋째,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넷째,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 다섯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중산층 기준을 보면 너무 이상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을 강조하는 우리 기준과는 좀 거리가 느껴져서 이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는 중산층이라면 모든 면에서 잘 산다, 행복하다라는 전제하에 삶의 질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저런 이상적인 생각만으로 중산층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쩜 미국과 영국의 경우도 경제적인 부분은 기본이라서 이를 제쳐두고 돈만 있다고 중산층이 될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함께 갖추어야
진정한 중산층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이 가장 공감이 가는 기준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과는 또 다르게 이상적인 면보다는 삶의 질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기준은 프랑스의 19대 대통령 조르주 퐁피두 전 대통령이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 첫째,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함. 둘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함. 셋째,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함. 넷째,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함. 다섯째, 사회적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여섯째,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프랑스 역시 직접적인 경제적 부분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이상적 생각만이 아닌 삶의 질을 강조하는 면이 미국이나 영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중산층이라 할 때 너무 경제적인 면, 소득만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노후의 삶이 이렇게 은퇴 후 할 일, 취미, 배움, 봉사 등의 삶의 질을 강조한 프랑스의 기준으로 살 수 있으면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노후에도 진정한 중산층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사전적 정의는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 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 되면서 스스로 중산층 의식이 있는 사회 집단을 중산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 되면서 스스로 중산층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면으로는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75%에서 200%까지의 소득을 가진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산층이라 하면 자신이 살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일정액의 저축해둔 돈이 있고 부담 없이 소비를 즐길 만한 고정소득이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여행과 여가를 즐기며 정기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신적 여유까지 겸비한 경우를 실질적인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통 중산층이 많은 사회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회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 IMF 금융위기 이전에는 스스로가 중산층이라 여기는 국민의 비율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당시 소득 수준으로는 중산층의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사람들까지도 현재 자신의 삶의 행복을 느끼거나 미래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중산층에 속하는 10명 중 4명은 자신을 하위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이나 생활 수준 등으로 봐서 분명히 중산층에 속해 있음에도 본인은 자기를 중산층이라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위층 또는 빈곤층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갈수록 살기가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노후의 중산층의 삶은커녕 노후가 하위층으로 떨어질까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기준에 속하고 남들이 봤을 때 충분히 중산층으로 보이는 사람들조차 자신들이 중산층이 아니라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역시 진정한 중산층의 기준은 반드시 소득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면서도 자신이 중산층이 아니라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프랑스 중산층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니 크게 모아둔 재산은 없는데 은퇴 후의 줄어들거나 끊어진 소득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이 불안하기만 한 것입니다. 노후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의 관점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른 것들로 채워보십시오. 취미, 공부, 봉사, 친구관계 등에 더 관심을 갖고 활동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런 것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부족하면 씀씀이를 줄이고 자신의 눈높이를 조정하고 비정기적인 일거리를 찾아 일도 하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러한 다른 것들이 없이는 행복도 부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중산층으로서의 삶의 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돈이 좀 부족해도 다른 것들로 인해 삶의 질을 높여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은 은퇴와 연관된 단어로 재정적 불안, 건강 쇠퇴,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미국 사람들은 은퇴에 대해 자유, 즐거움, 스트레스 없는, 성취, 기회 등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를 두렵게 하는 경제적 불안, 건강 쇠퇴, 외로움을 대비하면서 은퇴 후 자유, 즐거움, 스트레스 없는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일, 여가, 가족, 배움,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반적인 노후 준비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